안녕하세요. 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진의 김여영입니다. 2016년은 10간 중에서 병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이 병은 붉은색을 의미하는데요. 오행으로 보면 적색, 그래서 화를 뜻합니다. 즉, 창조, 정열, 애정을 의미하고요.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 예방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 바둑계가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섰으면 하는,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주간의 바둑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랭킹 순위부터 살펴볼게요. 부동의 1인자 박정환 구단이 26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와 3위 자리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3위에 랭크되어 있던 박영훈 구단이 5년 6개월 만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군 세기의 대결이었죠.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제2회 몽백카페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5구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이세돌 구단이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싸워준 이세돌 구단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17회 맥심 커피배 개막식이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렸습니다. 본선 24강전을 시작으로 현재 입신들의 치열한 대결이 한창인데요. 매주 월, 화, 수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올해는 바둑올림픽 응시배가 열리는 해입니다. 지난 1월 8일 제8회 응시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국내 선발전이 시작됐습니다. 전기 우승자인 박정환 구단과 4명의 시드자를 제외한 8명의 상위 랭킹 선수들이 2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이원 리조트배 명인전 결승 1국과 2국이 각각 8일과 9일에 열렸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연달아 2판을 승리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KBS 바둑왕전 결승에도 올라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대회죠. 2016 MBM 여자 바둑리그에 깊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호반건설팀의 창단 및 출전 조인식이 지난 1월 6일 한국기원 2층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사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호반건설 최승남 부사장을 단장으로 감독 이다혜 사단, 주장 박지연 사단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여자 바둑리그 더욱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뜨거웠던 대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제2회 몽백카페 결승전.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그 못다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직접 저희 해설을 맡으셨던 박정상 구단 그리고 사이버호로의 김수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관심이 대단했어요. 그 다음날 오전까지도 뭐 유튜브 포털 검색 실시간 1위를 차지했던 건 물론이고요. 아프리카 TV는 그 누적 수만 해도 2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직접 해설을 맡으셨으니까 더 많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이번 대결이 이세돌 구단과 네. 커제 구단의 개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한중 바둑계의 명예를 건 그런
대격돌이었기 때문에 아주 네.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하지만 뭐 결과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세돌 구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인상 깊었고요. 이세돌 구단 하면 또 세계대회에서 18회 우승이 있는 아주 저력 있는 기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현장에 또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 현장의 분위기 좀 어땠나요? 네, 무탈하게 다녀왔습니다. 네. 네, 현장은 이제 보통 이 세계대회 결승 같으면 대도시, 그쵸.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에서 열리기 네. 마련인데 이번 몽베카페는 난퉁 그리고 루가오시에서 열렸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부분 꼭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루가오에서 열렸고 또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 루가오시는요, 이 후원사인 장수 헝캉 가구회사 리장건 회장의 고향이고요. 또 아. 본사도 이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도시가 알려지고 또 후원사로서는 이곳에 바둑이 보급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네. 이게 검토실하고 대국실이 이제 오픈이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 기자들도 네. 많고 그리고 대국장은 물론이고 이제 거기 구경하러 온 관전을 하러 온 지역의 어떤 바둑 팬들이 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할 때는 바닥을 기어서 다닐 정도로 오. 그렇게 막 복잡한.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컨디션이었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컨디션은 어떠셨나요? 이세돌 구단의 컨디션을 위해서 한국대원에서 이제 파견을 기사를 합니다. 네. 바둑 대표팀, 국가대표팀 코치인 최명훈 구단 네. 그리고 이제 급파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하게 하는 거죠. 긴장을 네. 풀어라 이런 거고 또 현지에서는요 이창호 구단의 친동생인 이영호 씨가 어떤 매니저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시종일관 쾌활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세돌 구단이 겉으로만 표정으로만 봤을 때는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국의 중압감 같은 거는 이기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커피를 네. 계속해서 좀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세돌 구단이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호텔 측에 내 잔에 커피가 비워지지 않게 해라.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대국실이 안 보이니까 네. 계속해서 자꾸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세돌 구단이 점심시간 같은 때를 이용해가지고 30분마다 리필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 커피를 많이 마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다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5군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몰렸었고요. 자, 먼저 동일한 포석이 계속 있었는데 5국에서는 좀 포석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네, 이번 결승전의 특징이라면 포석을 들 수가 있는데 네. 결승 2국에서 4국까지 첫 수부터 12번째 수까지 똑같은 형태가 나왔죠. 네. 두 기사의 기세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국에서는 흑번을 잡았던 커제 선수가 먼저 그 포석을 피했고요. 네. 그래서 한국 이 검토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기에서 좀 눌렀다, 상대 눌렀다 이런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5국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한번 쭉 살펴주시겠어요? 네. 이 결승 5국에서는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 두 기사 모두 좀 신중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역시 네.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중반까지는 팽팽했는데 중반에 이 첫 번째 전투가 이뤄졌던 중앙에서 이세돌 구단이 좀 바꿔치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질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터져나온 하변에서의 이 커제 선수의 멋진 수익기로 인해 이세돌 구단이 비세에 빠졌죠. 사실 이 한국에서 검토하던 국가대표팀 검토진에서는 네. 이제 판을 접었어요. 이제 더 이상의 역전은 힘들다고 보고 검토를 접었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바둑인데 이세돌 구단의 이 정신력과 그리고 맹추격 그리고 커제 구단의 실수가 나오면서 막판에는 이 아슬아슬한 승부까지 갔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 반집승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커제 구단의 반집승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일단 중국 룰과 한국 룰의 예. 차이점을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덤이 다르죠. 한국은 그쵸. 덤이 6집 반인데 반에 중국은 7집 반입니다. 그런데 7집 반이라는 이 중국 룰만 가지고 이번 결승 5국을 치렀다면 네. 그랬다면 이세돌 구단의 승리인데요. 이 중국 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덤도 크지만 공배가 한 집입니다. 한국은 공배는 그냥 공배거든요. 네. 집으로 쳐주질 않는데 중국에서는 공배가 한 집이 되고 그 중국 룰을 이용한 막판 커제의 버팀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세돌 구단이 반집패를 허용하고 말았죠. 네, 이 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정말 본인도 당황스럽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직접 보셨잖아요. 네, 이세돌 구단이 정말 그 수단이 남아 있었다는 것에 네. 뼈아파하면서 복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커제 구단을 제가 또 지켜봤는데 굉장히 화를 내는 듯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겼는데요. 이겼는데요. 네, 네, 왜요? 이겼을 때 네. 자기가 우승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네, 손을 번쩍 들면서 굉장히 얼굴이 찌푸려지면서 네, 만족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 바둑을 이것밖에 못 두나 하는 얼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국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이 우승은 나의 부끄러운 우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는 커제 구단이 만족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침울해 있었어요. 이제 네. 나오면서 고개를 떨구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한숨 한번 쉬고 다시 나오면서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커제 구단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아, 근데 이길 기회가 전혀 없었나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길 네. 기회가 단 한순간 있었어요. 근데 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고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를 찾아내지 못했는데요. 한국 검토진에서도 그것도 이제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국가대표 검토진에서도 당시에는 그 수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한 번도 찬스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들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 날에 이 결과가 뒤집혔죠. 이세돌 구단이 단 한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라는 것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다 얻어낸 결론이고 네. 현실적으로는 찾기 어려운 그 중국 룰의 특성을 잘 살려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묘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룰로 생각하지 말고 중국 룰로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이 뭐 중국 리그도 뛰고 세계 대회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중국 룰에도 아주 익숙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역시나 한국 시합을 훨씬 많이 치르고 해서 순간적으로 이 마지막 초읽기에서 1분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다 읽어내기는 좀 무리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커제 구단이 우승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현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이세돌 구단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 현장 분위기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국에 쏠린 관심을 네. 나타내는 지표가 이 대국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중국의 유명한 그런 웹사이트, 문자 생중계를 하는 그 웹사이트에 한때 동시 접속자 수가 70만에 이르는 70만이면 어느 정도 숫자인 거예요? 와. 제가 그 스포츠를 좋아해서 네. 평소에 이 N으로 시작하는 이 포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기서 스포츠 중계를 가끔 보는데 네, 좀 많이 몰렸다 싶으면 우리나라는 한 3만 이 정도 몰리거든요. 예. 와. 규모가 다르죠. 네. 엄청나네요. 게다가 네. 바둑이니까요. 네. 네, 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둑을 잘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한국도 마찬가지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세돌 구단의 현재 상황. 앞으로 또 이제 KBS 바둑왕전 뭐 결승전 줄줄이 있잖아요. 마음에 혹시나 좀 네, 이게 지장을 주진 않을까, 어떨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지장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이것은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던 그런 일화인데 지난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커제 네. 구단에게 이세돌 구단이 0대2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대국 내용면에서 아주 처참했죠. 네. 단 한 번의 찬스 없이 결승행 티켓을 상대에게 내주었는데 그날 이세돌 구단과 이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아, 그래서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몽백카페 결승에서 커제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만남이 성사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준결승에서 승리를 거둬야만 만나는 상황이었고 네. 제가 이제 술 기운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임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아, 이제 뭐 이세돌 구단도 술 기운이었겠죠.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모든 걸 걸었던 이번 몽백카페 결승에서 패했기 때문에 사실 단시간에 이것을 치유하기는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워낙 또 정신력이 강한 이세돌 구단 아닙니까? 그쵸. 1월 달에 있을 이 한국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의 8번기도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저희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좀 컨디션을 좀 회복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은 우승을 놓친 건데 이세돌 구단이 그 전까지는 이번 결승 시리즈 오기 전까지는 3전 전패를 하고 있었고 내용면으로도 네. 완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진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몽백카페를 보시면 누가 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승부수를 던졌을 때 커제의 심장을 흔드는 그런 수를 거침없이 뒀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다는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적어도 이번 대국 내용 전체에 불만족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되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낙천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대국을 준비하면서 이번 결과는 좀 잊고 또 다른 대국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몽백카페 결승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의 가장 핫한 인물을 모셔서 바둑 이야기, 또 소소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들 나눠보는 위클리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분 모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밀레니엄 둥이, 21세기 키드, 신진서 5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참 반가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생애 첫 본격 기전 타이틀 획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축하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바둑할 때 모습은 봤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요? 평소에는 그냥 국가대표 검토실 나가서 네, 계속 공부하다가 저녁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또 계속 그냥 공부하다가 네, 아, 그냥 네, 좀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잘 시간 이제 돼서 그냥 자고. 네. 그럼 바둑하다 혹시 좀 힘드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일단 계속해서 지게 되거나 네, 수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아무래도 연패를 하게 되다 보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올해로 벌써 이제 입단 5년 차가 되셨어요. 저는 이제 얼핏 듣기로 예전에는 이제 지면은 가끔 울기도 하고 했다 하시는데 이제는 뭐 이제 능장만 이제 청년이시고 또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첫 순간은 좀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입단하시고서 첫 대국 좀 어떻게 기억이 되시나요? 첫 대국 일단 원익배에서 김승재 사모님이랑 대국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그 바둑은 속기 바둑이었는데 좀 이런 식의 허무하게 약간 지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때 사실 실력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첫 대국의 기억이 너무나 짧으셨군요. 자,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은 어떤 대국이신가요? 결승전 두기 전에는 포스트 시즌 마지막 대국에서 이원영 선수는 패한 바둑이었는데 네. 그래도 이번 결승전이 지금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근데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신진서 5단 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흡인력이 정말 크다. 유창현 국가대표 감독님의 평가도 또 놓칠 수가 없는데 엄청난 속기파로 긴장과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는 편이다. 칭찬 뒤에 이 말씀도 한 말씀 하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다소 경솔한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도 하셨거든요. 이런 경솔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는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된 건가요? 바둑 리그에서 네. 약간 좋았던 바둑을 약간 빨리 둔 수로 인해서 네. 순식간에 허무하게 진 바둑이 몇 판 있었는데 유창학 감독님이 그 바둑 리그 해설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주변의 평가가 이렇다. 이제 본인의 평가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약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변에서 포석이 많이 약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제가 볼 때도 약간 포석에서는 약간 무리를 하게 된 바둑도 몇 번 있었고 좀 포석 일랑 약간 경솔한 부분도 좀 문제가 아직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포석이 약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포석 연구를 네.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포석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 약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약점이 있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너무나 이런 멋진 모습들을 참 많이 봐서 그런지 이세돌 구단, 포스트 이세돌 이런 별명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 들으시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좋으실 것도 같고요.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저는 이세돌 사모님 스타일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스타일이 다르시다. 네. 사실 그런 말씀들 약간 주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 주변의 그 기사들은 사모님들은 약간 이세돌 사모님과 비슷하다는 말 많이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이세돌 구단 얘기하니까 저희 아까 그 위클리 이슈에서도 좀 다뤄봤던 얘기인데 몽백화폐 결승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5국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네. 같고 일단 하지만 저는 사실 2국이 가장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국이요. 네. 1국에서 네, 커제 선수가 100으로 계속 이겼었었는데 그런 연승을 깼기 때문에 완승으로 깼기 때문에 사실 네, 2국에서 이세돌 선수의 컨디션이 좋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커제 선수 약간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세돌 사모님이 계속 우세한 바둑이었었는데 그냥 갑자기 대마를 약간 네. 방치하셔서 네, 아, 갑자기 그때 허무하게 약간 역전당한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말씀하시면서도 아쉬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보시면서 찬스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느낀 부분도 있으신가요? 일단 2국에서도 네. 네, 중반까지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2국에서 일단 네. 마지막 부분 좀 전에 대마를 살리러 갔을 때 약간 아, 네, 대마를 쉽게 사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분도 아쉬운 것 같고 아, 일단 5국에서도 마지막에 네, 250번으로 올 때 한 집 손해 봤어요 이거. 이세돌 구단 횡재했습니다. 250 그 수로 네, 안 두고 우변 젖혀 있는 끝내기를 했었으면 네. 네, 한 패감 차이로 반집을 이긴 바둑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이 몽백카페 결승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커제 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커제 구단도 한번 겪어보신 상대시잖아요. 어떤 상대였나요? 사실 제가 커제 선수랑 둔 때는 1년 전인데 네. 네, 그때는 사실 커제 선수가 뭐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돼서는 네, 확실히 그때보다 포석이나 네, 감각 네, 이런 부분이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네, 변한 것 같고요. 네. 예전엔 약간 힙으로만 두려는 바둑이었다면 지금은 아. 약간 안정적으로 두면서도 네, 전투도 잘하고 네, 전투도 네. 피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능력 면에선 그런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스타성이 있다, 예의가 없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기사도 하나 있었고요. 그런 거 보시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커제 선수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네. 수는 있었지만 약간 너무 말을 심하게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커제 선수가 네, 아무래도 계속 이기고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라면 아마 그런 인터뷰 어떻게 응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냥 전 한 승률 50% 정도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가실 길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바둑에서. 그때 좀 멘토가 될 수 있는 선배, 내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다면 어떤 분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전 이창호 사람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주저없이 바로 말씀하시네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존경을 하시는지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네. 일단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음. 이창호 사람님을 좋아했었고 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존경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이창호 사모님 그 꾸준함, 그 노력 네, 그런 부분이 좀 네. 존경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언젠가는 이제 신진서 5단도 후배들에게 또 다른 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2016년에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신지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2015년에는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세계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네,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둑 리그나 뭐 중국 리그 네, 그런 리그에서도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네, 세계 대회에서는 가장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둑 매거진에서 그 좋은 소식 꼭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제 인물과 함께하는 위클리 피플 오늘 첫 순서로 신진서 5단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을 더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매거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16년 한 해는 우리 바둑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더 많은 승전보를 전해주기를 기대해보면서 바둑 매거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